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봄과 다르게 이 5월이 벌써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기온이 아주 많이 높아졌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에어컨을 틀 정도였는데 오늘은 또 기온이 좀 내려가서 기온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겨울에는 아주 따뜻했기 때문에 올 여름은 아마 아주 더울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런 더운 계절이 오면 가장 문제가 뭐냐면 다육이들이 성장을 하는데 아주 방해 요소가 되겠죠. 마음도 급해집니다. 겨울보다 여름이 키우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영상에 보이는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여름과는 참 잘 맞지 않는 그런 품종인데, 이런 품종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환경에 맞는 그런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게 아무래도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영상의 광합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5월까지는 이런 햇살을 많이 보여주면 병충해에 아주 강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다육이 중에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습해지는 장마철이 오면 이 곰팡이병이 오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기가 잘 되는, 그리고 방근이라 그래서 햇살이 아주 적게 드는 곳이 아닙니다. 보통 한 4-5시간은 유지가 되는 그런 환경을 말하기 때문에 방근이라 그래서 완전 햇살이 하나도 안 드는 그런 환경에 두는 것은 오히려 이 다육이가 약해지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자리 배치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차적으로 5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작년 여름에 하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두들레아는 덜 예뻐져도 된다는 생각하에 미리 저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서도 가장 햇살이 적게 들어오는 곳으로 이동을 시켰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으로 자리 배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할 필요성은 없는데, 혹시 이 집에서 키우는 분들은 이 햇살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잘 확인하신 다음에 자리 배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4월, 5월이 겨울보다 오히려 성장을 더 많이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물 주는데 그렇게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자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이제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자리 배치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국민이 같은 경우도 이제 봄철 관리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요. 날씨가 건조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또 깍지벌레입니다.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꽃대가 피고 지는 요 계절에 가장 많이 생기기 때문에 물을 줄 때 이 줄기나 잎장 사이사이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가지고 검은 똥이 보이거나 끈적끈적한 부분이 보이거나 아니면 하얀색 벌레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럴 경우 꼭 깍지벌레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쳐주는 게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약재를 섞어서 이제 혼합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약재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돌려서 씁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뭐 전원생활이나 아니면 뭐 깍자밤, 뭐 올킬 제품 중에 그런 제품들을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요즘은 약재 자체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이 검색을 통해서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약을 쳐줘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이제 희석 비율만 잘 지켜준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깍지 같은 경우는 잡을 수 있는데, 이 깍지가 워낙 심하게 퍼졌을 경우는 잡기가 힘든 그런 병충해인데요. 그럴 경우는 아직 여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주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깍지 이야기가 나와서 이 센세이션 창 같은 경우를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예전 영상을 잘 확인하신 분들은 이 센세이션이 얼마나 깍지벌레에 힘들어 했는지 아마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센세이션 같은 경우는 깍지가 아주 심하게 왔던 품종인데요. 약을 몇 번 쳐도 안 돼서 결국은 흐르는 물에 아주 그냥 구석구석 다 씻었습니다. 씻었더니
이렇게 얼굴이 깨끗하게 원상 회복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깍지가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줄기가 썩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썩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구석구석, 특히 줄기 부분은 잘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말려 주셔야 됩니다. 말려 주지 않은 상태에서 분갈이를 해버리면 물음병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 아니면 이 집에 쓰이는 요지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어떻게 보면 베란다에서 키우거나 집에서 키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약재 같은 경우는 자주 쓰면 내성이 생깁니다.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약을 치지 않는 게 좋은데, 이 식물을 키우면서 이 병충해 벌레들이 안 생긴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5월 정도만큼은 예방적으로 한 번씩 깍지약 먼저 쳐주고, 그러고 장마가 가까이 왔을 때 살균제를 한번 쳐주고, 그리고 6월 초에 칼슘제를 한번 쳐주고, 요 세 가지만 해줘도 충분히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다육이를 키우는 것은 특별한 그런 재주가 아닙니다. 1년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 다육이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익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실패했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면 아마 1년 후에는 아마 다들 명품 다육이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육이는 관심을 가졌을 때 오히려 더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특이한 식물인데요. 가끔은 너무 다육이에 매달려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주 정도 텀을 두고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면 물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꾸 보면 물을 주고 싶거든요. 그런 물 주기를 통해서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육이 키우는 5월 참 재밌는 계절입니다. 재밌는 계절이고 가장 바쁜 계절이고,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분갈이는 이제는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하고 싶은 분들은 국민이 위주로 분갈이를 해주고요. 두들레아는 이제 분갈이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끔 이제 잎이 후두둑 떨어지는 그런 물원병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뿌리를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게 오히려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 뿌리를 확인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다 그래도 분명히 수감 부분에 바이러스가 벌써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정도 말린 다음에 새로운 흙에 분갈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증이 진행되고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2, 3일 말리면 분명히 검게 변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는 과감하게 자르거나 만약에 2, 3일 말려도 아무런 증상이 없다 그러면 과습으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새 흙에 담아주고 일주일 후에 물을 주는 것도 이렇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팁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여름이 두려워지고 있는데요. 두려워지기는 있지만 천천히 좀 여름을 대비한다 그러면 올 여름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5월 처음 다육이를 키우신 분들은 아마 재밌을 겁니다. 성장을 하는 모습이 눈에 팍팍 들어오는데 너무 과하게 물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자란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물을 과하게 주다 보면 결국은 아깝게 키운 다육이가 저세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물을 주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참, 물 주는 이야기를 빼먹어버렸네요. 5월에는 물을 줄 때 이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2주 간격으로 물을 주라 그러는데 물 주기는 환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키우는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잎을 만졌을 때 좀 약간 물렁물렁한 느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들었을 때 물을 흠뻑 준다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이 통통한데 물 주는 기간이 돌아왔다 그래서 물을 주면 결국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은 꼭 잎
잎을 만졌을 때 잎이 약간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 때 물을 주는 게 오히려 물을 흡수하는 그런 물을 흡수하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육이를 키우신 분들은 꼭 잎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